하지만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런 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생각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있게 방학과 세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길고 길었던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핵심만 간추린 15분 정리,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일단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표기는 영문식 표기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식으로 표현을 하면 알렉산드로스 3세가 정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알렉산드로스 3세를 그냥 알렉산드로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56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년 전에 태어난 고대의 인물인데요. 그가 태어난 곳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인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일단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일단 드리면, 그리스 북부 지역은 마케도니아가, 그리고 그리스 중부와 남부 지역은 일명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대표되는 수많은 그리스의 폴리스, 즉 작은 도시국가들이 난립을 해서 서로 다스리고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들은 이 시기에 서로 분열을 하고 계속 서로 싸움과 전쟁을 거듭하면서 함께 쇠락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강자 카르타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탈리아에는 아직 힘이 약했던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의 동쪽으로는 당대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 불렸던 페르시아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난 마케도니아는 이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어떤 중동의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껴있던 작은 나라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작은 나라 마케도니아를 강한 나라로 변모시킨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였던 것이죠. 필리포스 2세는 굉장히 뛰어나고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마케도니아가 강해지기 위해서 먼저 군사력을 기르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또한 잘 유지해야 한다. 차근차근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반드시 부강하게 만들고 말겠다. 이렇게 필리포스 2세는 개혁을 통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결국 그리스 전 지역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그리스가 내 손 안에 들어왔다.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서 우리의 대수건 사업인 페르시아와의 대결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필리포스 2세는 먼저 이렇게 그리스의 통일 작업을 완수한 후에 전열을 재정비해서 자신의 꿈이었던 페르시아의 대결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비 작업이 한창인 시절, 필리포스 2세는 자신의 부하의 갑작스러운 배신과 암살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그의 나이는 46세, 한창 전성기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는 다시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2세의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결코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 역시 야망이 큰 남자다. 이렇게 된 이상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파르메니온 장군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빠르게 왕권을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당시 군부의 핵심 2인자였던 파르메니온 장군의 지지를 받아서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0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교 신입생 수준의 나이에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뛰어난 명군이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인해 그 마케도니아 주변국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들부터 먼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남쪽의 그리스를 비롯해서 마케도니아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은 필리포스 2세가 죽고 20살인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애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틈을 노려서 서로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20살의 애송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필리포스 2세는 뛰어나고 영리해서 무서웠지만 애송이는 무섭지가 않지.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예상 외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변 나라들의 반란을 모조리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나 알렉산드로스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남자다. 너희들은 다시는 나에게 반기를 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대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반란국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친 나라가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그리스 중부 지역의 테베라는 도시국가였던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바람같이 테베로 쳐들어가게 되고 테베는 끝까지 저항을 하였으나 결국은 성문이 열리게 되고 알렉산드로스는 분노한 나머지 테베의 모든 도시들을 철저하게 파괴되고 테베 시민들은 모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본 나머지 알렉산드로스 주변에 있던 부족들은 다시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주변 부족들과 남쪽에 있는 그리스를 모두 정리하고 평정하는 데 성공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자신이 진짜 원하던 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보병 32,000 그리고 기병 5,000 총 37,000명에 이르는 마케도니아의 병력을 데리고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 헬레스폰토스 해협은 지금도 동서양을 가르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해협인데요. 알렉산드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 해협을 건넜다는 소식이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3세에게도 들어가게 되고 다리우스 3세는 코웃음을 치게 된 것이죠. 마케도니아의 송이가 고작 4만 명의 수준의 병력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땅에 발을 내딛다니 어이가 없군. 여봐라, 소아시아의 지방 장관들에게 알아서 알렉산드로스를 처리하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지방 장관들과 또 돈을 받고 용병으로 싸우던 그리스 용병단이 있었는데 이 용병단이 같이 합세를 해서 이 소아시아의 그라니코스라는 지역에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라니코스가 생각보다 넓고 물살이 센 강이다. 애송이 알렉산드로스는 쉽게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주특기인 발빠른 기병을 앞세워서 이 그라니코스 강을 단숨에 건너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 군이 알렉산드로스가 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당황한 사이에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군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를 향해 뛰어들어서 결국 페르시아의 지휘관을 죽이고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소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주력군을 섬멸했군. 하지만 소아시아 전체를 손에 넣어야 우리의 후방이 안전해진다. 특히 바닷길은 보급 또한 중요하니 소아시아의 주요 해안 도시부터 완벽하게 점령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그라니코스 전투 승리 이후에 알렉산드로스는 소아시아의 주요 해안 도시인 에페소스, 밀레투스 그리고 할리카르나소스까지 모두 완벽하게 정복을 함으로써 드디어 소아시아를 완벽하게 평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소아시아가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리우스 3세도 이제는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살의 애송이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강력한 녀석이었군. 좋다,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인 내가 직접 상대해주나.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 3세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알렉산드로스를 맞이하기 위해 시리아의 초입 지점인 이소스 평원이라는 곳으로 출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소스 평원에 양군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군은 보병 약 35,000 그리고 기병 5,000으로 총 4만 명 정도의 병력이 대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0에서 15만 명 정도의 대군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죠. 자, 드디어 페르시아와의 첫 번째 결전으로 알려진 이소스 전투가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다리우스 3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 특히 양쪽의 기마 군단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 양쪽에서 기마 군단이 상대방 마케도니아의 양 날개 쪽을 잡아먹고 이후 중앙군까지 합세해 적을 쌈싸먹게 되면 완벽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런 다리우스 3세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측에 가장 힘을 준다. 나 알렉산드로스와 최정예 기병이 우측에서 상대의 좌익을 무너뜨릴 동안 중앙군과 좌측의 파르메니온 장군이 잘 버텨주도록 하라. 실제로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생각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중앙군과 파르메니온의 좌측 기병단이 페르시아군의 파상 공세를 견디고 있을 동안 우측 날개였던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이 좌익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중앙에 있는 다리우스 3세가 있는 곳까지 알렉산드로스가 당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 돌격해오는 알렉산드로스를 보고 너무나도 당황한 다리우스 3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로써 페르시아의 첫 결전으로 알려진 이소스 전투는 역시나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대승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소스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곧바로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이집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리우스 3세를 바로 추격하면 우리의 후방이 또다시 노출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방과 이집트는 아직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이므로 이곳을 먼저 확보하여 우리의 후방을 안정화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차례차례 확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미 이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에게 쉽게 성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의 천혜의 요새로 알려진 티레라는 도시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성문을 열어준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치열한 공방전 끝에 알렉산드로스는 이 고대 최고의 요새로 알려진 티레마저도 정복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모두 확보하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인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알렉산드로스 왕이시여. 우리는 이제까지 페르시아의 지배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대가 우리의 신의 아들이 되어서 이집트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페르시아와는 달리 이집트의 전통적인 어떤 신앙과 문화를 알렉산드로스는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환영하면서 알렉산드로스의 지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에서 새로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라는 훗날 유명해진 도시까지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자신의 후방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다리우스 3세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의 후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지역을 다녀올 동안 허겁지겁 도망을 쳤던 다리우스 3세 역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알렉산드로스는 두려운 존재군.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나 역시 받아들여야겠지. 대제국의 황제로서 마지막 모든 힘을 쥐어짜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짠 다리우스 3세와 이제 후방을 확보하고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는 알렉산드로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우가멜라라는 평원에서 두 번째 결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이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을 막지 못해 결국 내가 위치한 중앙 지역이 노출되어 무너졌었다. 이번에는 그 잘못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다리우스는 이번에도 역시 마케도니아의 우측 날개에 위치한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강력한 기병대로 알려진 박트리아 기병대를 이 알렉산드로스의 우측 전력에 맨투맨 마킹을 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간파한 알렉산드로스는 역시 일부러 우측으로 쭉 멀리 달아나서 자신의 맨투맨 마킹인 박트리아 기병대가 멀리 쫓아오게까지 만든 다음에 자신의 별동대를 이 박트리아 기병대에 붙여놔서 발을 묶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은 박트리아 기병이 발에 묶인 사이에 유유히 다시 페르시아의 무방비로 노출된 중앙지역으로 돌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지역에 있던 다리우스 3세는 또 다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면서 자신을 향해 돌격해오는 알렉산드로스를 향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은 왜 나를 황제로 앉히시고 알렉산드로스를 또 내리셨단 말이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나는 완전하게 패배하였구나. 탄식을 내뱉은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또 도망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두 번째 결전으로 알려진 가우가멜라 전투 역시 알렉산드로스의 대승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알렉산드로스는 이소스 전투와는 달리 이번에는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추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부하였던 중앙아시아의 지방 장관인 베소스와 함께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이 도망을 치던 과정 중에 결국 이 베소스가 다리우스를 배신하고 결국은 다리우스를 살해한 뒤 버리게 되죠. 페르시아의 마지막 황제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소스의 예상과는 달리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소스 장관을 끝까지 추격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황제를 죽이고 버려버리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녀석들이로군. 나 알렉산드로스는 저 녀석들을 끝까지 추격하도록 한다. 이랴 가자. 결국 다리우스를 배신했던 이 베소스 장관이란 자는 중앙아시아의 깊숙한 지역인 박트리아까지 도망치게 되지만 결국은 알렉산드로스의 추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끝끝내 추격해서 베소스를 잡은 뒤 처형에 성공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까지 완벽하게 평정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변방의 국가 마케도니아의 국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단 8년 만에 세계 최강의 대제국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를 모두 손에 넣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나는 세상 끝까지 모두 정복하고 싶다. 먼저 세상 동쪽의 끝이라 알려진 인도를 정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북부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포로스와 히다스페스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잘 훈련된 코끼리 부대 200마리를 앞세운 포로스 역시 용맹하게 잘 싸웠지만 이미 신출귀몰한 기동력의 달인이 되었던 알렉산드로스 앞에서는 부족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군에 결국은 포위를 당하게 되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하지만 끝까지 용맹하게 싸웠던 포로스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알렉산드로스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도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포로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인도 원정을 돕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할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종군 거부였던 것이죠.
우리는 8년간 알렉산드로스를 위해 미친듯이 싸웠어. 이제 대제국 페르시아도 손에 넣은 마당에 미지의 세계인 위험한 인도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전투에서 싸워서 진 패배가 아닌 자신의 병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로스의 인도 원정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인도 원정을 가진 못하더라도 페르시아로 그냥 돌아갈 순 없다. 나는 새로운 길인 인더스강 남쪽을 훑으면서 페르시아로 회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무려 1년이라는 대장정 끝에 페르시아로 회군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 도시인 바빌론에서 서방 원정을 새로 계획하게 됩니다. 동쪽의 인도 원정은 실패하였지만 나는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다. 이제 서쪽으로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모두 내 손안에 넣고 말 것이다. 하지만 출전을 앞둔 시기에 알렉산드로스는 회의 중에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고열이 며칠간은 지속되다가 다시 며칠은 괜찮고 또 다시 고열이 며칠간 지속되면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던 끝에 알렉산드로스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32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병세의 증상을 봤을 때는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죽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를 쓸어버렸던 전설적인 왕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분 안에 요약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좀 길어진 것 같아요. 하하.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